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 김형철입니다. 오늘의 안보 이슈는 노벨 평화상과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 총리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씁쓸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노벨 평화상에 대해 드러내놓고 기대감을 표시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듣는 사람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금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금년 6월 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평화를 53회 외쳤고, 9월 24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54회 외쳤던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유엔 총회에는 원래 가지 않기로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변경해서 참석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보면 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많은데 없는 척 했을 뿐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더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과 제2중대 정당들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이것은 무산되었습니다. 금년도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갔지만 2020년 또는 202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면 여전히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노벨 평화상들이 어떻게 그 의미가 퇴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190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총 100차례에 걸쳐 107명의 개인과 27개 단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수상자는 엄격한 추천과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지만 현직 대통령 또는 외교수장에게 수여되었다가 그 의미가 퇴색된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06년 티오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1973년에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그리고 2000년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티오도어 루즈벨트는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러시아와 일본 특사를 미국 포스모스로 불러 전쟁 종식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게 했고, 그 공로로 19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모스 조약 체결 이전에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고, 이 밀약에서 일본이 조선을 합병할 수 있도록 양해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루즈벨트가 만들어낸 평화는 가짜였음이 입증된 것이죠. 더구나 1941년 진주만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불타게 되면서 일본을 압박하여 얻어낸 미일 간의 평화도 항구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나 최악의 노벨 평화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명분으로 키신저에게 주어진 노벨 평화상은 1975년 북베트남의 남침과 그로 인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벨위원회 위원 2명이 사임했고,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전쟁상이었다고 조롱했습니다.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북한과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6차례의 북한 핵실험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은 그 의미를 잃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북한 핵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총리의 경우에도 수상 결정이 발표되고 2주도 지나지 않아서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몇 건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현직 대통령 또는 외교수장에게는 노벨 평화상 수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현직 대통령은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그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형식적인 선언이나 합의를 이끌어낸 것만으로 성급하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고, 또 현직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 가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현직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면 그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현직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유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셋째, 노벨 평화상의 추천과 심사 절차에서 공정성을 잃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현직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국가 예산과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민간 신분으로 평화에 이바지한 후보들은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감안할 때 현직 국가 지도자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수여된 노벨 평화상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1981년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 끊임없이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실로 의미 있는 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현직 국가 지도자들을 노벨 평화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국 지도자들이 개인적 영달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평화쇼를 통한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가짜 비핵화에 노벨상이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주변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는 참모들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북한에 지불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귀국 보고에서 이제 이 땅에 전쟁은 없다고 장담하였고, 그 후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국민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고,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하기까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면서 핵무력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포함한 공화국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국에 대한 핵우산,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 연합훈련 등을 모두 제거하거나 중단해야 하고, 북한이 위협이라고 지목하면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하는 등 한미 동맹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호도한다면 가짜 평화쇼에 속아서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합작으로 만든 가짜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면서 한국을 영원히 북한의 핵인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문재인 정권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그들의 국가개조 작업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잘못된 대상에 대한 성급한 노벨 평화상 수여가 대한민국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해도 노벨위원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직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2020년 노벨 평화상 추천 및 심사 일정을 보면 금년 9월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후보자를 추천받고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최종 후보군을 선발하여 8월까지 최종 후보별 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에 노벨위원회 5인 전체 회의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상자는 10월 초에 발표되고 실제 노벨 평화상 수여식은 12월 10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개최됩니다. 노벨 평화상은 수상자가 발표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후보군을 선발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내년 1월 중에 현직 대통령을 수상 후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보내어 우리의 요청이 선발 기준에 반영된다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명성을 얻기 위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노벨 평화상을 꿈꾸는 헛된 망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뜻있는 지식인과 애국 단체들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노벨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이 서신을 작성해서 노벨위원회에 발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대행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께서는 장군의 소리를 통하여 이 영상을 많이 조회하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는 영어 자막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일본어, 스페인어 등 타 언어로도 번역해서 유튜브 자막으로 넣어주시면 세계 많은 분들이 조회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여러분의 조회 실적과 함께 현직 대통령 또는 외교수장을 노벨 평화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해서 노벨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께 알려서 동참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